잠실역 역장님 이런 분들, 강남역 역장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더 힘들죠. 야간에 취객들이 폭언, 폭행, 너무 힘들다. 협박이나 마스크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욕도 많이 하겠다. 제가 지하철에 와서 제일 많이 늘은 게 욕하고 살하고 술하고 네, 우리나라 뭐 치안하면 전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네. 그런데 지하철 범죄가 또 있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19 때 살짝 좀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좀 늘어나는 그렇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다 때려잡습니다. 네, 서울시가 또 요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지하철 범죄 어떤 유형들이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영등포구청역의 강선하 역장님, 또 이나현 차장님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요. 네. 다시금 반갑고요. 저는 이제 지하철역 역장님은 살면서 또 처음 뵙습니다. 역장님은 역무실 안에 주로 계시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역장. 직장이 하는 일은 네. 매우 많습니다. 역사 시설물 점검부터 어. 고객 안전 업무, 인력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장님은 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역장님들은 2, 3년에 한 번씩 교대로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의 특성상 바쁜 역이 있고 한가한 역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 구청역은 일이 좀 많은 역이겠군요. 저희 역은 아무래도 환승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힘든 역 중에 하나입니다. 잠실역 역장님 이런 분들, 강남역 역장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더 힘들죠. 거기는 한 두 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많으시겠지 뭐. 맞습니다.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차장님은 이제 역장님 밑에 계시는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불편한 관계겠네요. 우월이기지만 동기기도 하고. 동기인데 밑에 네네. 있어. 그럼 기분 나쁘죠. 기분 차장님은. 안 나쁘시죠, 차장님? 그럼 안 되죠. 네.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역장님. 네네. 지금 갑질하신 거 아닙니까? 전혀 못합니다. 급여도 다릅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파일러는 사실 사람의 심리를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 민생경찰이랑 지하철 경찰대 보안관 그 교육을 합니다. 지하철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범죄자들을 확인하고 이런 행동 분석 같은 경우를 그런 걸 교육하는 역할을 해갖고 아마 저를 섭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포착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CCTV의 지하철이라든가 그 접근하는 어떤 때에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그때 뭘 쳐다보는가, 그래서 그 지점에서 증거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추적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해갖고 실제로 지하철 경찰대는 보안관 이런 분들이 그런 업무를 하시죠. 그럼 실제로 그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뭐 시대에 따라 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성범죄겠지. 성범죄 그다음에 그럼 이제 주치 폭력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무원 선생님들이 하시고 성범죄나 이런 쪽은 이제 지하철 경찰대나 그게 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그래요? 주폭을 그러면 우리 영무원분들이 하시면 진짜 힘들겠네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야간에 취객들이 그러니까 주치 고객님들이 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폭언, 폭행, 너무 힘들다.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영구청에 있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또 경찰한테까지 폭언을 좀 해서 업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쉼터 같은 데 계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쉼터 자체가 폐쇄되면서 지하철로 많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성향이 조금 변한 거죠. 상황이 좀 안 좋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9시나 10시에 몰려서 지하철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간대. 그 시간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참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술 취해갖고 뭐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려고 그러고 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마스크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썼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서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얼굴이 좀 이렇게 다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 이렇게 추적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할 텐데 요즘 마스크를 워낙 깊게 쓰니까 그거 어렵겠다. 얼굴 누군지 나중에 추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법보행 분석이라고 해서 걸음걸이를 통해서 일종의 그 행동 지문 같은 걸 찾아내는 방법을 교육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이후에 범죄율이 좀 올랐습니까? 경우에 따라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마스크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는 이제 범죄 종류가 드러났는데 다른 범죄는 좀 줄어드는 여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특히 이제 뭐 마스크를 누군가 쓰면 뭔가 약간 사람들이 바로 의심하잖아. 그치, 의심하죠. 수상하게 보잖아. 지금 이제 다 쓰니까. 네, 오히려 또 그런 측면이 좀 지목하기도 있겠네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 역마다 혹시 뭐 범죄율이 좀 많은 역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 유동 인구의 차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성범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점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점점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역입니다. 성범죄 발생률이 이용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역, 신도림역 이런 역 위주로는 땅역 2호선, 그 다음에 신도림역 보통 하루 60만, 90만 정도 되는 데가 가장 그런 성범죄율, 범죄율이 제일 높고. 그 율 자체가 높다는 거예요? 율 자체도 없고 케이스도 높고 환승역 부분이 가장 위험하고요. 가장 많이 고생을 하시고요. 결국은 이제 그 추행인가요? 추행? 이런 경우죠. 밀집한 형태에서 뒤에서 이제 접촉하거나 앞에서 접촉하는 접촉성 성범죄가 있고요. 일종의 시선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기분 나쁘게 특정한 신체 부위를 쳐다보거나 몰카라고 하죠. 성걸 촬영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지하철 영무원분들께 연락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77-1234 고객센터로 문자로 전동차 위치나 이게 보낼 수 있죠, 참. 네, 바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1577에 1234라고 이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번호예요? 네, 거의 다 알고 지하철 있습니다. 타면 문 위에 써 있어요. 부착이 되어 있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또따 앱이라고 있어서 바로 접속을 해서 민원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바로 역에서 출동을 하거나 가까이 있는 지하철 보안관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 사이에 도망가면? 요즘에는 워낙 시민의식이 투철해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목격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거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만 또 우리 직원들도 무조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저희가 사법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경찰을 도와서 현장을 정리하고 보호자를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죠. 앱으로 신고하면 위치가 바로 되고 본인의 위치가 그리고 또 지하철 어느 칸 바로 되기 때문에 신기하다. 바로 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신조 전동차 안에는 CCTV가 전부 설치가 돼 있어서 객차 내에 다 있어요? 네, 새로 도입된 전동차에는 객실 내에 지금 CCTV가 그리고 아주 화질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증거 잡기도 아무래도 조금 더 용이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하철 성범죄라는 게 지하철 차량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밤에 취객 아까 주치 고객님들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대학생님들은 이제 자기 본인의 주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려와서 갑자기 이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경우인데 저희는 어떤 남자분이 옆에 계속 계셔서 일행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죠. 네, 맞아.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저희가 이제 경찰 올 때까지 그 남자분한테 인계를 안 하고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여성분이 오셔서 너무 고맙다. 그분이 동행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말 직원들이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많이 위험에 노출되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축배기라고 하죠. 말하자면 취하신 분들에서 지갑을 빼내는 부축배기 같은 형태인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성범죄. 마치 남자친구인 양 보호자인 양 이제 접촉을 하고 그러면 누가 오면은 우리 여자친구다라고 해갖고 데려가거나 이렇게 해갖고 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영문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런 거는 잘 대처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걸 광고했다면 큰일 나요. 큰일 끔찍하죠. 새내기들이죠.
대학생 새내기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네, 주로 맞아요. 이제 2호선 홍대 입구 쪽이라든가 맞습니다. 신도림 쪽에 그런데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라든가 아니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환승 쪽에 그런 조금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 분들에 대한 구조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범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건 상습적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공간을 점유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놈들이 그 짓을 계속 예, 하고 그렇죠. 돌아다니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몇몇 놈들이. 서울경찰청에서도 주목하는 어떤 그런 리스트가 그런 있습니까? 리스트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확인하고 반복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건 뭐 사실 예방하기도 참 쉽진 이거 않네요. 참 그죠? 어렵네. 그럼 본인이 알아서 이제 술을 좀 적당히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거 뭐 본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긴 좀 그렇고 범죄 예방 그렇습니다. 차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저희가 여기서 좀 저도 한 2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의외로 대단하시네. 저희 서울 시민들이 신고 의식이 투철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범죄로 이어지거나 그런 아, 경우가 그래요? 요즘은 많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특히 영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 맞습니다. 여성 네. 영무원들이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남성 영무원들은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도 하면서 네네. 경찰 올 때까지 이런 하는 부분들에서 아. 여성 영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남성 영무원들이 이게 잘못 손을 대고 그럴 때는 이제 고소를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 영무원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라거나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안전 차원에서도 좀 조치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뭐 예를 봅니다. 들면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약간의 면책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다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폭력을 휘두를 수치한 때 사람 그건 못 말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도 힘들어하는데요, 뭐. 근데 이제 경찰은 어차피 그걸 저희들은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영무원들이 거기까지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업무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성 취객이 많습니까? 뭐 비율로 따지자면은 네.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나마 요즘에는 우리 여직원들이 많이 현장에 배치돼 있다 보니까 네. 야근에는 특히나 그 여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특히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못 나오는 경우도 남직원들은 접근이 어려우니까 여직원이 혼자 들어가서 심지어 뭐 바지도 입히고 그걸 이제 아이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힘들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영무원들은 야 정년을 좀 연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기보다는 재고용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찔렀지. 맞네. 아니 저는 정년을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퇴직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취하신 분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유 못해요. 두세 분이 또 그걸 해야 맞아요. 되면 네. 다른 데 업무가 공백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네. 때문에 사실은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인력 확충까지도 생각해볼 여지가 중요하죠. 있겠고. 우리 5호선 영등포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반에 2명밖에 없어가지고 한 사람은 행정하고 한 사람 민원 처리하고 또 뭐 갑자기 많이 뭐가 멈췄다면 또 달려가야 되고 아유.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네. 조금만 보충된다면 훨씬 네. 좋을 것 역장님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인력 확충. 저희가 올립니다 시장실로 인력 확충. 잘못했습니다. 아니 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거는 고쳐야 돼요. 자꾸 누군가를 눈치 볼 게 아닙니다. 뭐 눈치를 보는 건 아니었는데. 네, 올립니다 이거. 네. 네. 아 근데 그 돈을 안 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무료로 타시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고령화로 이제 가니까. 고령화하고 만 65세부터 저희가 이제 무인권 무임 워낙 만 65세지만 사실은 그 무인권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에게 이분이 과연 만 그렇게 65 연세가 되셨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신분증 아. 제시를 하면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그거는 좀 예외해달라 뭐 그런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 연령을 뭐 시대에 좀 맞춰서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런 그럼요. 국민연금도 얘기 있죠. 저희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만 65세가 아니고 만 네. 67세부터 받는다거나 이렇게 점점 뒤로 지금 네. 이렇게 딜레이 되듯이 네.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좀 발을 맞출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 역장님이 생각을 연금 합니다. 개혁 이야기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아주 뜻이 있는 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하철역의 그 보관함을 네네.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몇 번에 돈 넣고 네. 갈아버린 거. 이건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영무원분들이 그 CCTV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아니 거죠. 근데 선생님
CCTV를 보더라도 물건을 집어넣고 물건을 빼는 건데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이제 경험 사례인데요. 최근에 방배역에서 이제 고객님이 그 4,500만 원을 물품 보관 안에 넣어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분을 안정시키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또 실제로 이제 돈을 빼려고 했던 그 사기단들을 검거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범인들 이렇게 전달책이라고 하죠. 네. 전달책들은 그걸 배회하거든요. 행동 패턴 자체가 이리저리 기웃거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하면은 나이가 또 비교적 젊어요. 그러니까 근데 딱 보는데 이전에 돈을 넣은 사람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영무원분들은 워낙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바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형태인 거지 보통의 이제 이거 물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분하고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패턴이 다르죠. 그런데 그 CCTV를 계속 인원도 부족한데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CCTV가 우리 연구청에 같은 경우도 72대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아이고. 모니터링하기는 어렵지 어려워. 않습니다. 예. 걱정이 되는 거는 네네. 이게 나가면 또 보이스피싱범들이 네네. 인원이 없다는 게 없다는 게 알려지면 알려져. 아닙니다. 인원 많습니다. 확충한다. 바로.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다 하고 있어.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 같은 거 보면 거기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담배 피고 라면 먹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도 우리 다 이해할 수 영무원들이 다 해결하는 거군요. 저희가 이제 가까운 역에서 호출하면 바로 영무원이 내려가서 네. 제지를 합니다. 네. 3호선 왜 그 여성분 왜 이게 뭐 아시죠 그 영상? 아, 예, 그런 분들도 있었고 네. 그런 거를 다 우리 영무원분들이 가까이서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만능 엔터테이너인 것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는 저 역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버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예, 뭐 엔터까지. 이런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역선에서 되게 이상한 고객이 오더라도 항상 스마일하게. 스마일. 네, 그래서 저희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네. 예전에는 그 왜 그 지하철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표도 팔았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안 팔아? 아유, 어느 시대에 오셨나요? 얘 지하철 안 타고 몰라요, 얘가. 거의 부르주아. 옛날 뭐 부르주합니까? 옛날에 표를 팔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팔아? 영무 일이 아마 훨씬 더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요즘은 이제 이런 매표 업무가 없어지면서 대신에 늘어난 업무들이 있어요. 교통카드 판매라든가 충전이라든가 전기권 카드라든가 이런 전자 시스템화된 이런 업무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된 상태죠.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가 기억나는 게 네네. 만약에 연체됐을 그 연체 증명 발급은 누가 하시나? 열차 지연 증명서 예, 말씀하시나요? 열차 지연 증명서도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열차가 지연이 늦게 되면 도착해서 지각한 사람들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그런 열차 지연이 되는 날은 그날은 정말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한번 지연이 됐을 민원을 때 상대를 하면서 욕도 이제 많이 하겠다. 그렇죠. 욕도. 제가 지하철에 와서 제일 많이 늘은 게 욕하고 살하고 술하고 이런. 네. 근데 우리 역장님은 정말 보통이다 보니까. 전에 한번 나도 그 역에 이제 하다가 한 역인가 두 역인가 지났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되돌아와야 되잖아. 거기를 이제 가려면 어쨌든 새로 또 돈 낼 수는 없으니까 그 장애인 지나가는 그 문이 있어요. 스피드 게이트라고. 거기서 이제 딱 호출해 갖고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할게요. 이제 두 역 정도 지나갔고요. 뭐 이게 되게 이제 정정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러면서 내가 마치 뭐 이렇게 공짜로 타는 사람인 것처럼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건 아니었는데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지.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부적절하게? 저희가 그 스피드 게이트가 저희 연구청에도 이제 3군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스피드 게이트 이 소리가 하루에 초 단위로 울리기 때문에 그 스피드 게이트 그 벨소리가 가끔 식당에 있는 벨소리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 벨소리가 자동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누르는 액션을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정도로 스피드 게이트가 굉장히 많이 울리다 보니 약간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왜 저희 합니까?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누굴 원망합니까? 그럼 실제로 본인이 실수한 걸 갖고 아니 그래서 반성이죠 지금? 반성입니다. 자아 비판입니다. 네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차장님한테 좀 기회 좀 발언권 주세요. 좀 주세요. 차장님 말씀. 저희 여기서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예방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네. 대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무사히 그 피해를 당하지 않고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저희 직원들의 노력을 좀 네. 시민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시면 아유, 알고 하고요. 있죠, 네. 알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안내를 좀 하자면 네. 우리 여성 고객님들이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한 귀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안심 귀가 서비스는 이제 평일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주거지까지 2인 1조로 동행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네. 이게 많이 홍보가 되지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착하기 30분 전에 아. 이 신청을 하면은 바로 이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주는 서비스니까 우리 여성 고객님께서는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귀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집까지 네. 잘 돼 있 네. 여성분들 두 분이 에스코트를 하시니까 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네. 남성분들보다는 예. 잘 돼 있어, 진짜 꼼꼼하게.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그리고 영등포구청 역의 강선하 역장님 또 이나현 차장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메일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